명성이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의 힘과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인물들 중 일부는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열렬한 팬들 앞이나 밝은 조명 아래에서 보내지 않고 자연의 가장 무자비한 피조물들과 정면으로 마주하며 맞이했습니다. 이들은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대담하게 살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쓰러져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야생동물을 보는 방식을 바꾼 용감무쌍한 악어 사냥꾼부터 범고래와의 유대가 끔찍한 결말을 맞은 조련사, 그리고 자신이 고양이라 불렀던 바다에 의해 목숨을 잃은 서퍼까지, 이 이야기들은 아름다움과 위험이 종종 나란히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밤 우리는 시간이나 나이가 아닌 바로 야생에 의해 생을 마감한 7명의 비범한 사람들의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다시 살펴봅니다. 스티브 어윈은 삶보다 더 큰 존재였습니다. 그는 세상이 악어, 뱀,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무시무시한 생물들을 사랑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악어, 사냥꾼으로 알려진 그는 웃음을 띠고 위험 속으로 뛰어들었고 야생과의 만남을 잊을 수 없는 TV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그가 파충류와 씨름하고 상어와 헤엄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고 항상 그가 무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9월 4일 호주 대부초에서 일상적인 잠수로 보이던 촬영 중 스티브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소리 없는 살인자와 마주했습니다. 바다의 가장 치명적인 생물들, Ocean's Deadliest 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던 그는 거대한 가오리 위를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그 생물이 공격했고 가시가 그의 가슴을 꿰뚫어 심장으로 직행했습니다. 그의 팀은 그를 구하기 위해 달려갔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없이 죽음을 속였던 남자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TV 유명인사뿐만 아니라 아버지이자 남편이자 야생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영웅을 애도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큰 충격이었고 자연에 대한 가장 강렬한 사랑조차도 자연의 거칠고 치명적인 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돈 브랜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만 꿀 수 있는 꿈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바다의 가장 장엄한 포식자들과 나란히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월드 올랜도의 선임 조련사로서 그녀는 빛나는 미소, 용감무쌍한 정신, 그리고 그녀가 돌보던 범고래들과 공유했던 깊은 유대로 유명했습니다. 관객들은 그녀를 숭배했고 그녀가 인간과 야수 사이엇의 섬세한 균형을 마스터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2월 24일 그 꿈은 수백 명의 충격받은 관객들 앞에서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샤무와 함께 식사하기 딘 위드 샤무. 쇼 동안 더는 포획된 범고래 중 가장 큰 틸리쿰과 함께 작업하고 있었는데 틸리쿰은 시전 파운드가 넘는 무게였습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그를 훈련시켰고 그를 믿었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끔찍한 순간에 틸리쿰은 그녀의 묶은 머리를 잡고 엄청난 힘으로 그녀를 물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거대한 고래가 난폭하게 몸부림치며 그녀를 수면 아래로 끌고 가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필사적인 구조 시도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었습니다. 대온의 죽음은 세상을 뒤흔들었고 동물 감금과 조련사들이 직면하는 위험에 대한 어두운 질문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이 생물들을 이해하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지만 결국 그녀를 데려간 것은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자연과의 가장 강력한 유대조차도 순식간에 끊어질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타마요 페리는 단순한 서퍼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하와이 노스 쇼어의 전설이자 인명구조원이었고 심지어 할리우드 배우였습니다. 용감무쌍한 스타일과 순수한 열정으로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서핑 장소 중 하나인 반자이 파이프라인을 정복했습니다. 하와이 사람들과 전 세계 서퍼들에게 타마요는 바다의 정신, 즉 용감하고 우아하며 무적의 존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23일, 그가 그토록 깊이 사랑했던 바다가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수년간 알고 믿어왔던 물인 고트 아일랜드 근처로 패들링을 나갔습니다. 파도 아래에는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고 잔인한 공격으로 상어가 그를 공격하여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습니다. 동료 인명구조원들과 서퍼들이 필사적으로 그를 구하려 바닷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으로는 그 피해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타마요는 그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일, 즉 사랑하는 하와이의 파도를 타다가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서핑 커뮤니티에 충격을 주었고 세상은 가슴 아픈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바다와 그토록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사람이 어떻게 바다에 의해 목숨을 잃을 수 있었을까? 타마요의 이야기는 낙원조차도 포식자를 숨기고 있으며 가장 위대한 수중맨조차도 무적이지 않다는 고통스러운 상기시켜줍니다. 짐베트는 한때 하늘에 빛나는 별이었고 중력을 거부하고 시대의 기대를 뛰어넘은 여성이었습니다. 하늘의 가르보라는 별명을 얻은 그녀는 1930년대 영국에서 뉴질랜드까지 단독 비행을 하며 세계의 상상력을 사로잡았고 기록을 깨고 용기와 우아함의 세계적인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녀는 여성도 남성만큼 높이 그리고 더 높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성우자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 장은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1982년 마요르카 섬에서 은퇴 생활을 하던 지는 길 잃은 개에게 물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긁힌 상처에 불과해 보였고 그녀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극도로 독립적이었던 그녀는 저절로 나을 것이라고 믿어 의료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악화되었고 조용히 그녀의 몸 전체로 감염이 퍼져나갔습니다. 홀로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그리고 한때 알았던 영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는 치명적인 폐농양으로 사망했습니다. 세상이 그녀의 죽음을 알았을 때쯤 한때 하늘을 지배했던 여성은 잊혀진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전설조차도 영광스러운 불꽃 속에서가 아니라 한때 그들이 영감을 주었던 세상에게 잊혀진 채 침묵 속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섬뜩한 상기시켜줍니다. 앨런 캠벨은 코끼리, 특히 그가 사랑하고 신뢰했던 온순한 거인들에게 일생을 바쳤습니다. 노련한 조련사이자 동물원 사육사로서 그는 그들의 기분, 두려움, 그리고 엄청난 힘을 이해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994년 8월 20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서커스 공연 중에 그 신뢰는 산산조각났습니다. 앨런은 트라우마와 스트레스의 이력이 있는 20세 아프리카 코끼리 타이크와 함께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타이크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만원 관객 앞에서 그녀는 링으로 돌진하여 맹렬하게 몸부림치며 조련사를 짓밟았고 앨런이 돕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돌보았던 코끼리를 필사적으로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타이크는 공황과 분노 속에서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끔찍한 장면 속에서 9,000파운드짜리 코끼리는 앨런을 짓밟아 죽였고 비명과 혼란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경찰은 결국 타이크가 쓰러질 때까지 수십 발을 쏘았습니다. 앨런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동물 감금에 숨겨진 비용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들에게 일생을 바친 남자는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동물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락, 감금, 그리고 야생이 우리에 갇힐 때 인간과 동물이 모두 치러야 하는 대에 대한
모든 논쟁에서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조지프 브루노 슬로윈스키는 세계 최고의 파충류학자 중 한 명으로 독사를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친 뛰어난 과학자였습니다. 용감하고 끝없이 호기심이 많았던 그는 지식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물들의 미스터리를 풀어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2001년 9월, 그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외딴 지역 중 일부에서 희귀종을 찾기 위해 미얀마 정글 깊숙이 연구 탐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뱀 전문가가 두려워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무해하다고 생각했던 표본을 다루던 중 조지프는 치명적인 벵갈 코블에게 물렸습니다. 그 독은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 중 하나였습니다. 즉시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수마일 떨어진 곳에 고립된 그의 팀은 그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위성 전화는 작동하지 않았고 대피는 불가능했습니다. 29시간 동안의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조지프는 살기 위해 싸웠고 자신의 증상을 기록하고 팀이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도왔으며 놀라운 용기로 죽음에 맞섰습니다. 결국 그의 뛰어난 지성조차도 독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바로 그 정글에서 사망하여 과학과 죽음 사이에 극히 얇은 경계에 대한 섬뜩한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식 추구가 종종 가장 큰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위베르 라탐은 불가능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담한 항공 개척자였던 그는 최초로 비행에 성공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었고 영국 해협 횡단이라는 대담한 시도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자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정신은 새로운 모험을 찾아 아프리카의 심장부로 이끌었습니다. 1912년 6월 차드 야생의 깊은 곳에서 라탐은 아르콘볼 요새 근처에서 대형 사냥에 합류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대륙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인 부상당한 케이프 버팔로와 마주쳤습니다.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 거대한 짐승이 돌진했습니다. 도망칠 시간도 피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공격은 잔인하고 신속했으며 용감무쌍한 탐험가를 짓밟았습니다. 그는 겨우 29세였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배신과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소문이 돌았지만 공식적인 이야기는 자연의 분노를 지목했습니다. 한때 하늘을 정복하는 것을 꿈꿨던 위베르 라탐은 대신 용서 없는 야생에 의해 쓰러져 갔습니다. 그의 운명은 우리가 아무리 높이 날아오르더라도 자연이 항상 마지막 말을 한다는 섬뜩한 상기시켜줍니다. 스티브 어윈, 던 브렌쇼, 타마요 페리, 짐 베튼, 앨런 캠벨, 조지프 브루노 슬로윈스키, 그리고 위베르 라탐. 이 모든 삶은 비범한 용기, 열정, 그리고 헌신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그들은 인간 가능성의 가장자리에 서서 꿈을 쫓고 한계를 허물며 우리 대부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자연에 더 가깝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을 데려간 것은 다름 아닌 자연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야생이 숨막힐 듯이 아름답고 동시에 용서할 수 없이 잔인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이 얼마나 유명하고 능숙하며 용감무쌍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능이 발동할 때 보장은 없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들의 유산이 그토록 강력하게 남아있는 것일 겁니다. 그들은 대담하게 살았고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들의 끝은 비극적이었지만 동시에 경탄과 위험을 가르는 미묘한 선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다음에 바다, 하늘 또는 야생 생물들을 경탄하며 바라볼 때 이 이야기들을 기억하세요. 이것들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열정, 용기, 그리고 자연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장엄하면서도 치명적인 어떤 것의 가장자리를 걷는다는 것을 받아들인 삶에 대한 증언입니다.